자, 지금부터 우리 2021년도 5월 전국 모의고사 부동산 세법 해설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대비에 앞서서 여러분 좀 먼저 선행적으로 꼭 좀 정리해 주십시오라는 의도로 해서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주로 내용이 기본적인 내용을 위주로 해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일단 25번. 그래서 우리 부동산 세법은 16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25번부터 출발한다는 것이 우리 부동산 세법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25번을 보시면요. 지방세 기본법상 지방세의 과세권자가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여러분. 자, 여기 별표 하나 정도 표시해 주시고요. 자, 국세는 모든 국세는 관할 세무서정이 과세권자가 됩니다라고 했었죠. 근데 지방세는 지방세의 종류마다 과세권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했었죠. 자, 뭘 물어봤죠? 옳지 않은 거. 자, 여러분 문제 풀 때 어떻게 푸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객관식 문제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것도 아주 중요한 점수를 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 때에 옳지 않은 거 그러면 부정문일 때는 문제 지문에다 여기다 X를 표시해 버리는 거죠. 옳은 거 그러면 동그라미 표시하죠. 그래서 내가 보기 지문을 보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틀린 건지 옳은 건지를 구분을 잘못해서 틀리는 이러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다가 옳지 않은 거 그러면 X 표시, 옳은 거 그러면 동그라미. 그러면 읽지 않더라도 지금 옳은 거 틀린 게 항상 구분이 된다는 것 좀 하나의 문제 푸는 요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1번 볼까요? 취득세. 취득세는 전형적인 광역지방자치단체적인 부과하는 지방세죠. 따라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지사, 그렇죠? 그다음에 서울은 특별시장, 인천은 광역시장이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네요, 여러분. 2번 등록 면허세는 도세는 맞죠. 취득세와 똑같지. 그런데 특강시세가 아니라 여기는 특별시, 광역시 대신 뭐가 나오죠? 구가 나와야 되죠. 요게. 그래서 바로 취득세 등록 면허세는 도세, 그다음에 구세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틀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네요, 여러분. 3번 가장 전형적인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지방세죠. 그래서 시군, 구세 다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에 4번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도 역시 취득세와 똑같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지방소득세 체킹해 두셔야 합니다. 2번과 5번은 반대 구조입니다. 2번과 5번은 반대 구조. 그래서 여기는 특강시세 또는 시군세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2번과 5번은 반대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 특강시세, 요 도 특강이 하나 더 적어서 여러분 지역자본시설세, 그렇죠, 여러분 지역자본시설세도 바로 도세 또는 특강시세에 해당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방세는 지방세의 종류에서 과세권자와 다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요 정도라고요. 다음 문제 보죠. 자, 다음 문제 26번이 있죠. 아이고. 자, 26번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 의무 성립시기죠. 여기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납세 의무의 성립시기. 자, 조세 총론이 역시 할당된 두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별표 3개. 어쨌거나 납세 의무 성립시기는 시험에 올해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 중에 하나다. 그래서 납세 의무 성립시기는 당해 세목의 성격에 따라서 판단하십시오라고 했죠. 옳은 거 물어봤네요. 옳은 거. 그러니까 여기다 저는 동그라미를 시뻘게 칩니다. 옳은 거. 그 순간적으로 보기 지문 보다가 가만있어 봐. 옳은 거 틀린 거 다시 읽어볼 필요가 없죠. 자, 1번 예정 신고하는 양도. 자, 여러분 여기 소득세 밑줄. 소득세가 나면 원칙이 뭐죠?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죠. 여기 원칙이죠, 원칙. 근데 앞에 뭐가 붙었죠? 예정 신고하는, 요게 예외 규정이죠. 그래서 바로 예정 신고하는 양도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가 아니라 바로 과세 표준 금액이 발생한 달에 말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이죠. 2번 종합부동산은 그 유명한 보유세 재지정 항상 언제죠? 과세 기준 1이죠. 근데 여기 12월 10월 생뚱맞은 거죠.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죠. 이때 여기 12월 15일은 바로 뭐였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 한 마지막 날이었죠. 그래서 12월 15일 헷갈리게 하려고. 아니죠. 6월 1일이 되는 거죠. 자, 3번 취득세는 행위세죠. 그래서 과세물건을 뭐할 때죠? 취득하는 때 여기까지 맞는 거죠. 근데 뭐가 붙었죠? 60일의 경과날은 아니죠. 60일의 경과날은 원칙적 취득세 신고 기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3번도 틀렸네요. 자, 4번 재산세 부과되는, 자, 지방교육세 밑줄 치시고요. 부가세죠. 부가세는 뭘 쫓아가라? 본세 쫓아가라. 본세가 뭐죠? 재산세니까 바로 과세 기준인데 앞값이 여기는 과세 기간 개시로 나왔죠. 그래서 4번도 틀렸네요.
여기서 과세기간 개시, 즉 소득세 같은 경우는 1월 1일이 되는 거죠. 1월 1일부터 과세기간 개시를 하고 12월 31일에 과세기간 끝나는 때죠. 예, 그래서 여기에 틀렸다. 역시 항상 부가세는 뭘 쫓아간다? 본세. 본세가 재산세인 재산세니까 과세 기준이 나와야 되는 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하고요. 5번 소득세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자, 여러분 지방소득세 밑줄. 지방소득세 항상 뭘 쫓아하는 거야? 소득세 쫓아하는 거죠. 항상 소득세가 있는 것은 10% 상당에게 지방소득세 쫓아온다. 그래서 지방소득세 뭘 쫓아가라고요? 소득세. 그래서 그 본세인 과세 비례는 뭐 소득세, 납세무가 뭐하면 성립하면 소득세, 납세무가 성립하면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도 당연히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그래서 26번은 별표 3개 꼭 정리해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역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문제를 구성해 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7번이네요. 자, 이제 27번부터는 여러분 우리 취득세 3문제 할당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해기 때문에 순서대로 좀 나가고 있죠. 근데 실전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랜덤합니다. 막 뒤섞여 버립니다. 다만 이번엔 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한테 정리하는 의미로서 순서대로 나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때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무 밑줄 치시고요. 얼마든지 여러분 올해 2021년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정리해 두셔야죠. 역시 뭐죠? 틀린 거. 물론 좀 실전에서는 여러분 여기 밑줄 부정문일 때 여기 밑줄 쳐져 있죠. 여기 밑줄 쳐져 있는 것은 부정문을 말하는 거고요. 밑줄이 안 쳐져 있으면 긍정문을 말하는데 잘 안 보여요. 실전에 가시면 보일 것 같지만 잘 안 보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뭐하면 취득한 때는 그때는 당연히 취득으로 봐야 되는 거죠.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취득의 개념이네요. 1번은 취득의 개념. 그래서 사실상 취득했으면 뭐를 하지 않았어도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취득한 걸 본다 안 본다? 본다. 여러분 과세 여부를 물어볼 때는 가능하면 넓게 보세요. 가능하면 과세는 쪽으로 몰고 가셔야 돼요. 과세 관점은 빨리 과세하고 싶어하는 게 기본적 속성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형식적 요건의 불변을 묻지 않는다. 잊지 마세요. 2번 자 상속을 받았답니다. 상속을 인해서 취득했다. 그때 누가 내는 거예요? 취득세? 상속인 각자죠. 뭐에 대해서? 자기가 상속받는 물건에 대해서 취득세 내는 거죠. 다만 여기 밑줄 지분을 취득했답니다. 여기서 지분을 취득한 게 뭐죠, 여러분? 공동 상속을 받은 거죠. 즉 재산은 하나인데 2명 이상이 달라붙은 거죠. 이걸 두 글자로 왼수 그랬죠. 저 인간만 없어도 내가 다 먹을 수 있었는데 왜 또 어머니 아버지는 형제자매를 이렇게 많이 낳으셨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물건이죠. 지분에 해당하는 물건. 그래서 여러분 항상 공동소유일 때는 지분 찾아가셔야 됩니다. 자, 3번 아주 중요한 규정이죠.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하면서 뭐가 됐다? 과점주주 미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과점주주죠. 이때 과점주주는 그 비상장 법인의 발행한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로서 최대 주주면서 사실상 지배자죠. 그러면 이 과점주주가 개인적으로 해당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해서 이 과점주주가 이걸 부동산 등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걸로 봐서 과점주주도 한 번 더 취득세 내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밑줄 치세요.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은 무슨 과세? 이중과세. 이미 법인이 취득세를 냈는데 그 법인에 누가 있으면 과점주주가 있으면 과점주주가 이 부동산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거라서 과점주주 너 뭐네? 취득세 한 번 더 내라는 얘기죠. 그런데 법인을 뭐 했어요? 설립 시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법인 설립 시에는 이 간주 취득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설립한 후에만 과세가 되는 거고요. 법인 설립 시에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말이죠. 그래서 답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4번 볼까요? 건축물 중, 자 여기 밑줄 칩시다. 조작 설비에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 여기까지. 조작 설비 묶어서 있는 것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적으세요. 부대 설비죠. 그래서 건축물에 부수되는 설비를 자 밑줄 칩니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자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자. 그러면 주체 구조부 취득자까지는 건축물 수혜를 받는데 외의자니까 저거 누구죠? 임차인이죠.
그러니까 건축물에 부수되는 설비를 임차인이 가설했다더라도 우리는 임차인한테 세금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때리겠다? 임대인한테 때리겠다는 거죠. 주체구조 취득자 밑줄 치세요. 그래서 주체구조 취득자 누구죠? 임대인, 즉 건축물 소유자가 취득한 걸 본다. 근데 자꾸 여기서 여러분 이거 함께라는 말 때문에 오해를 하는 분이 계셔요. 함께라는 것은 설사 누가 했어도 임차인이 가설했더라도 임대인이 함께 취득한 거라서 임대인한테 때리겠다는 얘기지 임차인한테도 때리고 임대 두 사람한테 다 때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가다 이 함께란 말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이 계신데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할 걸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취득한 걸 보면서 설사 누가 있어도 임차인이 있어도 임대인이 함께 취득한 걸 보면서 누구한테 때리겠다고 임대인한테 때리겠다고 주체구조 취득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외이자는 임차인한테 무슨 세금을 때려? 임차 들어와서 사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임차인한테 세금 안 때립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5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죠. 자 여기 적으세요. 주택조합도 있고요. 재건축조합도 있고요. 소규모 재건축조합 있죠. 그래서 조합이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택조합, 재건축조합, 소규모 재건축조합이 자 요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밑줄 쳐요. 조합원용 요게 포인트다. 조합원용으로 취득한다고 그랬죠. 지금 조합이 취득하는데 그 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누구한테 줘야 될 것은 조합원에게 돌려야 되는 조합원용 적겠잖아. 그럼 그때는 나 누가 취득한 걸 보죠? 조합원이죠. 조합원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합원이 되는 거죠. 다만 밑줄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 뭐를 말하죠? 비조합원용을 말하는 거고 비조합원용은 조합원이 취득한 걸 보는 경우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제외하랍니다. 그럼 여기 제외 표시하고 그럼 누가 취득한 걸 봐라. 이거는 조합이 취득한 걸 보라는 얘기죠. 조합이 취득한 걸 봐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본 납세 의무자 너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이제 28번이네요. 자 역시 취득세 과세 표준이요. 별표 3개 가장 기본이죠. 취득세 과세 표준 가장 기본 별표 3개. 자 옳은 거 물어봤네. 옳은 거. 1번 법인 장부로 토지 이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증명되는 경우 여기 밑줄 씌워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구 났죠.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로 토지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어떻게 됐다? 동그라미 쳐 증명된대. 그때 토지 이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뜻이 있어 시가편에게 차익을 과세 표현한다. 아니죠. 아니죠. 토지 지목 변경물이나 증가한 가액 다시 한번 여기 봅시다. 자 간주 취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토지 지목 변경입니다. 그러면 토지 이 지목 변경으로 인하여 그 증가한 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 얘기죠. 그래서 요 증가한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을 보는 거죠. 전혀적인 무슨 취득이죠? 간주 취득이란 걸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요 토지 이 지목 변경에 따라서 여러분 뭐야? 간주 취득. 그럼 무조건 뭐가 과표되는 거죠? 증가한 가액이 바로 간주 취득의 과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증가한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에 뭐와? 원칙과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확인해 두셔야 되겠죠? 그럼 바로 요 보기 몇 번이죠? 1번이죠? 바로 요걸 물어본 거죠? 이게 1번이죠. 그럼 이때는 바로 그 비용 자체를 증가한 가액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예배, 즉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 등을 통해서 증가한 비용이 입증된다라는 말이 없으면 그때는 원칙으로 가는 거죠. 그때는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그죠?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이 변경되기 전에 시가 표준액을 뺀 가액이죠. 그래서 여러분 후 커진 금액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을 뭐한 가액이죠? 뺀 금액이죠. 그래서 바로 1번은 틀린 말이 되겠죠. 뭘 물어봤기 때문에 예외를 물어봤죠. 예외. 그걸 줘야 됩니다. 시가편액의 차익은 틀린 표현입니다. 여러분 시가편액의 차익은 무조건 틀린 표현이고요. 지목 변경 후 시가편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편액을 뺀 금액 요거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원칙과 예외 꼭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번은 틀렸네요.
2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뭐죠? 국지죠. 과세권자가 매도자죠. 근데 유상취득해야 되는데 무상취득했죠. 그러면 돈 줬어 안 줬어? 안 줬죠. 그러면 사실상 취득 가격이 과표 제로가 되죠. 사실상 취득가 밑줄 무상이니까 제로죠. 그럼 제로를 과표로 하면 사안추적이 나왔나? 안 나오죠. 그래서 국지회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졌더라도 무슨 취득일 때는 무상 취득일 때는 사실상 취득가를 과표하는 것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라고 되는 거죠. 제외한다. 그래서 2번 틀렸죠. 3번 증여로 인해서 취득했다. 증여 밑줄 무상 취득이죠. 사실상 취득가격이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상 취득을 과표를 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때는 얼른 가죠 여러분? 바로 역시 신고한 가액으로 해야 되죠. 다만 이 신고한 가액은 시가편액 이상으로만 신고를 해주면 인정됐죠. 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 2, 3 다 틀린 말이 되네요 여러분. 예. 자, 4번 관련 법률에 따른 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죠. 그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졌죠. 그 확인이 됐어 안 됐어? 됐죠. 그럼 과표는 뭐가 되는 거죠? 밑줄 사실상 취득가격이 되는 거죠. 사실상 취득가격. 근데 이때에 그 사실상 취득가격 밑줄 요 사실상 취득가격이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따라 밑줄 확인된 금액보다 어떻대? 작대. 요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된 금액보다 적대. 그러면 그때는 그 확인된 금액을 과표한다. 맞는 말이죠. 예, 그래서 바로 요 4번이 옳은 말이죠. 이거 어떤 경우를 했죠? 여러분 다운 계약서 적발된 거다 그랬죠. 다운 계약서에서 적발된 금액을 말한다. 그래서 예,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 검증일 때는 그때는 사실상 취득 가격이 과표가 되지만 확인된 금액보다 얘가 어떻게 하면 적으면 이때는 큰 금액인 확인된 금액을 과표한다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별표 3개. 자, 5번 개인 취득자가 시가편액 이상으로 취득가 신고했죠. 즉 신고한 가격 시가편액 이상으로 신고했으니까 이때는 신고한 가액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가편액이 과표가 된다? 아니죠. 시가편액보다 적게 신고했으면 시가편액이지만 시가편액 이상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큰 금액인 신고한 가격이 과표된 거죠. 그래서 여기 시가편액이 아니라 신고한 가액으로 이렇게 바뀌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4번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9번이네요. 자, 개인이죠. 개인의 주택유상취득세. 자, 밑줄 치세요. 주택유상취득에 대한 중과세가 적용되는 거죠. 주택유상취득에 대한 중과세죠. 근데 유상취득일 때는 개인인지 법인인지 꼭 확인하라고 했죠. 그래서 법인이 취득한, 법인이 주택을 유상취득한 무조건 12%, 무조건 12%인데 개인이 살 때는 그때는 주택의 수와 조정 대상 지역 여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죠. 틀린 거 별표 3개. 실무 나가면 아주 중요하죠. 당장 올해 시험에 나올 거냐. 작년 2020년 8월 10일자로 개정돼서 뭐 올해 나올 수 있죠. 작년은 분명히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1세대 2주택이 됐다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죠. 다만 요때 일시적 2주택은 요 중과 대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제외되는 거죠. 그 대신 일시적 2주택은 중과세에서 제외되지만 적으세요. 뭐 들어가죠? 사후관리 들어가죠. 사후관리. 사후관리 몇 년 이내? 3년 또는 2주택 모두 조정 대상이었던 1년 이내에 반드시 종전주택을 먼저 처분해서 1주택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3년 또는 1년에 1주택이 안 되면 이때는 요거 차익 추진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 취득한 주택이 지금 어디에 있대 여러분? 조정 대상지역에 떨어졌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때는 자, 여기 밑줄 치세요. 이게 법률적 표현인데 4%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 여기까지 밑줄 치셔야 됩니다. 한 줄을 치셔야 됩니다. 4%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 요게 바로 몇 프로야? 4%라는 얘기죠. 4%. 요거를 해당 세율로 하고 여기다가 밑줄 중과 기준 세율 2%죠. 2%의 100분의 200 밑줄 100분의 200은 몇 배를 말하는가? 2배. 그러면 2%의 2배니까 몇 프로? 4%를 표준세율에다 어떻게 하는 거죠? 더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은 몇 프로고 4%를 4%의 세율에다 더하니까 몇 프로인 거죠? 여러분 결론 요거 1번은 몇 프로 세율 대상이죠? 8% 세율 대상이죠. 맞는 말이네요. 2번 1세대 3주택에 해당한 주택이죠. 즉 이미 2개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 더 산 거죠. 요거는 하나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 더 산 거고 요거는 2개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 더 산 거죠. 근데 그 하나 더 산 3주택에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어디 있대? 외의 지역 밑줄 외의 지역이죠. 그럼 이건 규제 대상이 아니죠. 그럼 그때는 요 1번과 똑같이 몇 프로죠? 여러분 바로 8%
8%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문구죠. 그래서 1번과 2번 묶으시고요. 1번과 2번은 둘 다 8% 세율 적용 대상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번. 자, 그리고 여러분 3번, 4번, 5번은요. 3번, 4번, 5번은 다 12% 적용 대상입니다. 12%. 그래서 3번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 주택으로서 조정 대상이죠. 자, 두 개를 갖고 있는데 하나 더 사서 3주택 이상이 된 거죠. 근데 그게 어디에 밑줄 조정 대상적이 떨어졌죠. 그럼 이때는 몇 프로? 4%에다가 바로 중과 기준세율 2%의 4배죠. 100분의 400원. 그러니까 2%의 4배니까 몇 프로? 8%를 4%에다 더하니까 몇 프로가 된 거죠? 12%죠. 맞죠. 자, 4번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죠. 밑줄 1세대 4주택 이상이 있던 여러분 조정 대상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12%입니다. 근데 여기는 100분의 200이 나왔으니까 100분의 200이 아니라 틀렸죠. 100분의 400이 돼야 되겠죠. 100분의 400. 자, 5번 역시 1세대 4주택인데 여러분 여기는 조정 대상 지역 외에 있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거죠. 그럼 무조건 똑같이 4번과 5번은 다 무조건 몇 프로? 12%죠. 여러분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틀린 게 몇 번? 4번이 틀렸죠. 200이 아니라 400이 돼야 되는 거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0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취득세와 등록물에서 동시에 물어봤죠. 취득세 및 등록물에서 별표 2개. 이런 형태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자, 틀린 거죠. X 치시고요. 단 법인이 아닌 자 밑줄 치세요. 법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가 누구를 말하는 거죠? 개인이죠. 개인 간의 거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어딘가 조건으로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1번 총유물의 분할이에요. 밑줄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율로 한다. 여기 밑줄 주세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2% 뺀 세율로 적용하는 취득은 무슨 취득이죠? 형식적 취득이죠. 그 형식적 취득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유물과 합유물의 분할이죠. 공유물과 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공유권 해소에 대한 지분전인데 여기는 밑줄 총유물의 분할이기 때문에 여러분 총유물의 분할은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총유물의 분할은 표준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표준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세율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총유물의 분할 때는 중과기준세율을 뺀다 안 뺀다? 안 뺍니다. 그냥 2.3% 표준세율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1번이 틀린 말이죠. 답이 되네요, 여러분. 2번 취득세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밑줄 부가가치세 나왔네요. 이건 취득 가격의 범위죠.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아서 맞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죠. 부가가치세는 전형적인 저거 간접세죠. 간접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데 3번 보세요. 밑줄 중요한 말 나왔다. 연부취득 아주 중요하죠. 할부 이자나 연부취득일 때 이때 연부금액 밑줄 매해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죠. 요거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연부취득의 과표는 뭐예요, 여러분? 연부금액이 나와야 됩니다. 연부취득의 과표는 항상 연부금액이고 이때 연부금액은 매해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금액에 취득금에 포함하는 계약금을 어떻게 한다? 포함하죠. 당연히 여러분 계약금 매매 금액에 포함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1번이 틀린 말, 2번, 3번 맞는 말. 그래서 1번이 답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4번. 저당권을 말씀합니다. 자, 1번부터 3번까지가 취득세라면 자, 4번, 5번 묶으세요. 4번, 5번은 등록면허세에서 물어본 거죠. 1번, 2번, 3번은 취득세 문제고요. 4번, 5번은 등록면허세죠. 자, 4번 저당권 밑줄세 나왔다. 무슨 등기죠? 말소등기죠. 말소등기. 그 말소등기면 한 건데 얼마 내야 되죠? 6,000원 내야 되죠. 6,000원. 그래서 6,000원을 등록면허세 내야 되는 거죠. 누가? 등기하려는 자인 채무자. 그렇죠, 여러분. 저당권 말소 등기일 때 납세는 누구죠?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가 바로 말소 등기 납세무자 되는 거고요. 언제까지? 등기 신청 접수 일까지 어떻게 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말소 등기에 따른 납세 의무자, 등록 면허세 세액, 그다음에 신고 기한까지 3개를 물어봤죠. 자, 5번 등록 면허세 과세 물건을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 물건이 중과세를 적용했다. 자, 당초 등록할 때는 표준세율 대상이었던 거죠. 근데 그놈의 그 후에 뭐로 된 거예요, 여러분? 중과세율 대상으로 바뀌었죠. 이걸 우리가 뭐라 표현하죠?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 그러죠.
그럼 그때는 중과 대상이 된 날부터 며칠이네? 60일이네죠. 예, 그래서 과세 물권의 상태가 변동되면 이때는 등록 면허세도 확정적 기한을 적용해서 중과 대상이 되는 더 60일이네. 예, 중과세를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걸 추가 납부세액으로 해서 신고 납부되죠. 여기 밑줄 신고 납부입니다. 과세 물권의 상태의 변동은 신고 납부 규정이지 보통 징수 아닙니다. 여기로 적어놔. 이걸 출제에 살짝 보통 징수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보통 징수가 아니라 신고 납부됩니다. 그럼 신고 납부를 하는 거니까 뭐는 없죠? 가산세는 없죠. 며칠이나 하면 60일이나 하면 가산세는 없다. 근데 이때 차감하는 이미 납부해서 가산세는 제외한다. 그렇죠, 여러분? 요 차감하는 세액에서 이미 당초 납부할 때 가산세가 부과된 게 있다면 가산세는 차감하는 금액에 동그라미 쳐요. 제외한답니다. 이걸 출제는 살짝 뭐로 바꿔? 포함한다. 이렇게 말을 잘 바꿔요. 그래서 여기 제외한다, 포함한다. 키워드란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됐고요. 예,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자, 31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 문제죠. 별표 3개죠. 재산세 납세 문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아봐라 그 얘기죠. 1번 과세규련제 소유권의 규속이 분명하지. 저기 밑줄죠. 소유권의 규속이 분명하지 않대.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대. 원래 우리 누굴 잡아야 되는데 요 사실상 소유자 밑줄 요게 바로 원칙인데 얘를 모른대. 그때 어쩌죠? 밑줄 사용자죠. 사용자가 납세 문제는 거 맞는 말이죠. 예. 2번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답니다. 주택의 구분 소유라고 그랬죠. 이거를 주택의 구분 소유 밑줄 치세요.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구분 소유.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는 몇 개 나온다? 하나.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 하나는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토지의 뭘로 밑줄 시가 표준의 비율이죠. 시가 표준의 비율. 면적 비율이 아니라 시가 표준의 비율로 안분한 부분에서 누가 그 구분 소유자가 납세면 되는 거죠. 2번도 아주 중요한 규정은 맞는 말이죠. 꼭 기억해 두셔야죠. 자, 3번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를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의 사용 수익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다. 자, 확인합시다. 첫째, 과세권자가 매도자일 거죠. 둘째, 연부 매매했죠. 셋째, 사용권의 무상 부여. 세 가지 조건 모두 충족했네요. 그러면 이때는 무조건 누가 되는 거죠? 매수 계약자죠. 숫자 요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걸 출제인 매도 계약자로 고칠 수도 있죠. 자, 4번 공보상에는 개인 명의죠. 근데 사실은 종중 거랍니다. 근데 그런 내용을 신고를 하지 않아서 사실상의 소유를 안다 모른다? 그래도 모른다. 그때는 어쩔 수 없죠. 신고를 안 했으니까 누구로 가는 거죠? 동그라미 공부상이죠. 4번도 맞는 말이죠. 자, 5번 신탁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등록된 신탁제사요. 자, 누구 명의로 됐다고? 6월 1일 현재 수탁자 명의죠. 그러면 이때 밑줄 수탁자는 사실상 소유자, 형식상 소유자, 형식상 소유자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수탁자가 아니라 틀렸죠? 누구죠? 위탁자를 납세문제는 거죠. 위탁자. 5번 별표 3개짜리죠. 그리고 올해 2021년도 개정돼서 적용되는 규정이죠. 그리고 이거는 재산세는 물론 꼭 적어두세요. 종합부동산세도. 그래서 재지종은 다 누가 내는 거야? 이제 위탁자가 내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렸다. 뭐 이거 주워 먹는 문제였죠. 자, 32번 넘어가겠습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이죠. 밑줄 재산세 과세. 역시 뭐 재산세 단골 손님이 하나죠. 별표 3개. 틀린 거 물어봤죠. 자, 여러분 토지 건축물 주택 밑줄 치세요. 뭐죠? 부동산이죠. 자, 이때 재산세 과표 나오면 여러분 부동산의 재산세 과표 두 가지로 구성됐죠. 뭐 시가표의 밑줄 곱하기 다시 밑줄 뭐죠? 공정시장 두 가지죠. 계산 요소가. 그래서 시가표에다 공정시장표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바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표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공정시장 가입이란 요걸 말하죠. 밑줄 치세요. 부동산. 그렇죠. 공정시장가입은 부동산일 때만 적용합니다. 그때 그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토지와 건축물일 때는 시가편액의 50%부터 90%까지,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편액의 40%부터 80%까지 여기까지 밑줄 치세요. 여기가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방세법은 범위만 규정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비율은 밑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죠.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 그래서 대통령은 뭐죠? 시행령이죠.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거죠. 이때 우리가 외우셔야 될 건 요거 외우는 거죠. 대통령을 정하는 비율. 토건은 70, 주택은 60.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토지와 주택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매년 공시가 되죠. 따라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밑줄 공시된 가액. 이거를 토지나 주택의 시가표로 나죠. 다만 토지일 때는 뭐가 나오는 거고 밑줄 개별 공시지가죠. 그다음에 주택일 때는 뭐가 나오죠? 밑줄 개별 주택 가격 또는 공동 주택 가격이 공시가 되고 이걸 뭘로 끌고 오라? 시가표내로 끌고 오라.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4번.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이죠. 이때 법인 장부 등에 의해서 사실상 거래가격이 어떻게 될 수 있어? 증명되고 있대. 그래도 그때는 법인 장부 가격을 과표한다. 아니죠. 무조건 시가표행이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법인 장부가에 사실상 취득가 이런 말이 나오면 맞아 틀려? 틀린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말에서 본 문제 정답이 되는 거죠. 자, 5번. 주택을 2개 이상 갖고 있습니다. 주택을 동일한 시군구 안에서 2개 이상 갖고 있더라도 무조건 재산세는 대물세가 원칙이기 때문에 각각 주택에 대해서 가액을 과표한다. 여기 밑주세요. 각각의 가액을 과표한다. 즉 개별과세죠. 맞는 말이죠. 그래서 개별과세. 그래서 재산세는 무조건 개별과세죠. 다만 별도 합산과세 토지, 종합합산과세 또는 합산과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3번 넘어갈게요. 재산세 부가징수 별표 3개짜리죠. 역시 뭐 가장 기본적인 내용. 모의고사 초창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 물어봤습니다. 이러다 다 맞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드실 텐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틀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틀린 거 별표 3개죠. 1번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을 부과징수다. 그렇죠. 그래서 재산세는 무슨 방법밖에 없어? 보통징수 방법밖에 없죠. 보통징수 항상 액션을 누가 쳐져? 밑줄 과세권자죠. 그래서 재산세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재산세를 계산해서 부과징수하는 거죠.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재산세를 계산해서 뭘 보내줘야죠? 납세원한테 납세 고지서를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여기 밑줄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과 항공기 밑줄 주세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밑줄. 그리고 저거 과세 물건이죠. 그래서 과세 물건별로 각각 구분된 고지서별로 과세 표준과세액을 적어. 밑줄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이죠. 여기서 납기 개시 5일 전은 토지는 매달 바로 9월 16일이 되죠. 그다음에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여기는 다 기본이 바로 언제죠? 7월 16일이 되겠죠. 납기 개시는 물론 주택은 2분의 1씩 낸다는 거 다 아시죠? 바로 여기 나오네요. 3번 해당 연도에 자 동그라미 어디죠? 주택이죠. 주택일 때만 적용하는 거죠. 부가세액이 얼마 대 밑줄 100만 원 이상 밑줄 여기 100만 원인 경우라고 나왔죠. 그럼 요거는 세액이 20만 원 이상인 거죠.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7월 달과 9월 달 두 번으로 나눠서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한꺼번에 부가징수한다니까 맞아서 틀려서 틀렸죠. 7월 달에 9월 달, 7월 달, 9월 달 두 번이 나누지 않고 그냥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때는 세액이 얼마예요, 여러분? 20만 원 이하일 때죠, 여러분. 20만 원 이하 때. 그래서 여기 100만 원이 틀렸죠. 100만 원일 때는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없다죠. 두 번으로 나눠서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에 틀린 말에서 정답이 되는 거 확인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4번 적으세요. 소액 징수 면제 규정이죠. 그 유명한 소액 징수 면제죠. 이때 소액은 고지서 한 장당 징수세액이 얼마? 2,000원 미만이죠. 밑줄 이게 소액이죠. 그럼 징수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소액 징수 면제죠. 5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한 장의 납세 고지서로 보내주랍니다. 그렇죠. 토지는 분리과세 토지, 별도합산과세 토지, 종합합산과세 토지 이렇게 구분해서 재산세를 계산하지만 고지서를 보냈던 자 동그라미 한 장의 고지서로 보내주래요. 근데 자 밑줄 토지 외의 재산 이때 토지 외의 재산이 바로 여기죠.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죠. 이럴 때는 과세 물건별로 구분해서 과세 물건마다 각각 한 장의 고지서를 보내거나 또는이죠. 선택적 규정이죠. 물건의 종류별로 즉 건축물은 건축물로 합하고 주택은 주택별로 합하고 선박은 선박으로 합하고 항공기는 항공기로 구분 종류별로 한 장의 고지서 발급할 수 있다.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확인해 두시고요. 자, 이제 34번 가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죠. 종합부동산세 과세액 이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액이죠. 자, 종부세 과세 대상은 무조건 몇 개죠? 3개죠. 그 유명한 주종별이죠. 이때 주종별이 바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데 이 주종별은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과세가 된 거죠.
근데 여기는 뭐죠? 인 거 아닌 거 밑줄 아닌 걸 물어봤죠. 아닌 거. 아닌 걸 물어봤다는 게 밑줄이죠, 여러분. 예, 그래서 X 표시해야 되는 거죠. 아닌 거. 다만 모두 재산세 과세 대상이며 주어진 조건을 고려하지 마라. 여기 나온 것만 갖고 따지는 얘기야. 제발 여러분 강점이다. 여기에 제시된 문제 지문에서 제시된 조건만 고려하라고요. 문제 지문에 제시되지 않은 조건을 고려하지 마세요. 꼭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꼭 주어지지 않은 조건 끌고 와서 꼭 시비 걸라고 사람 복잡하게 만들어요. 합격한 사람 절대 시비 걸지 않죠. 뭘 자꾸 따지는 사람은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시험 끝나고 그냥 다 끝내고 합격 그래야 된다. 뭘 자꾸 고려하라 뭐 이의제기 있냐 없냐. 교수님 쫓아오지 마. 시험 끝난 다음에 이의제기할 거 없냐고 쫓아오는 사람이 제일 귀찮아. 이의제기할 거 있으면 이의제기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이의제기 대상 그러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오지 마세요. 뭐 시험 끝난 다음에 바쁜 인간들이 있어요. 떨어져도 되면 화끈하게 떨어져. 그럼 마음은 편하다. 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화끈하게 붙어야 되겠죠? 네. 그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쫓아오세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종별 찾읍시다. 종부세 과세대상 주종별. 그러면 여기 기업, 여기에 자동차 운송, 여기 동그라미 쳐 나왔다. 사업. 그러면 사업용 토지네. 그럼 사업용 토지는 뭐로 가는 거죠? 별도죠, 별도. 자, 그 조건 봅시다. 면에 따라 사용하는 차량 밑줄 운송사업체 차고용 토지는 사업용 토지니까 당연히 별도로 가죠. 이 안에 건 보지 마세요. 쓸데없이 적어놓고. 자, 별도는 얼마 초과죠? 80억 초과죠. 주류 종업 별80 기억하시는데 100억이니까 얘는 과세 대상 2죠. 종부세 과세 대상이 별도죠. 그럼 기억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아닌 걸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기억 나오는 거 1번 지워. 예, 그다음에 4번 지워. 5번 지워. 그래서 요거 기억 하나 갖고 맨날 없앴어요, 여러분. 아, 지금 아닌 걸 벌써 기억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1번, 4번, 5번 나오니까 2번과 3번 지워야 되겠죠. 2번과 3번 아닌 놈을 나와야 되는 거니까. 아, 죄송합니다. 왜 이래? 인 거죠. 여기 과세 대상이니까 나오면 안 되죠. 예, 죄송합니다. 1, 4, 5번 지워야 되겠죠. 잠시 배가 고파서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1, 4, 5번이 틀렸죠. 자, 인 거죠. 인 거니까 지운 거고. 자, 이제 몇 번 남았죠, 여러분? 2번과 3번만 남았죠. 그러면 디귿과 리은 똑같네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니은만 확인하면 되죠, 여러분. 니은 볼까요? 취득세 중과 대상은 별장, 골프장, 고급 학전용 건축물과 부토지. 얘는 다 하나같이 4% 분리 과세 대상이죠. 4% 분리 과세 대상이니까 과세 대상이 아니죠. 그 아닌 거니까 나와야 되죠. 나온 거는 몇 번이죠? 3번이네요, 여러분.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답이 되죠. 그러면 다 풀지 않더라도 답이 나온 거죠. 자, 디귿. 여러분 건축물이죠. 모든 건축물은 다 비례세율 됐으니까 종부세 과세 대상 아니죠. 자, 골프장용 토지 꼬러 나왔죠. 4% 분리 과세니까 무조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니은, 디귿, 리은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죠. 다 하나같이 비례세율로 과세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 바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걸로서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35번. 자, 이제 35번부터 이제 양도소득세네, 여러분. 밑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죠. 별표 3개, 양도의 개념이죠. 양도소득세 단골손님이 여러분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나와도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옳은 걸 물어봤네요. 옳은 거. 동그라미 치시고. 그럼 1번 양도란 자세된 등기 등록 등과는 관계이시 없이 매도 교환 법인이나 현물 출당으로 해서 자, 자세는 뭐죠, 여러분? 동그라미 유상 나왔죠? 그리고 뭐죠? 사실상 이전. 맞네요. 그래서 바로 1번이 양도의 의의로서 정답. 동그라미죠? 옳은 거 물어봤으니까. 그럼 나머지 다 틀렸죠. 자, 2번 밑줄쳐. 누가 나왔죠? 배우자 밑줄 나왔죠? 우린 이걸 두 글자 보냈어. 왼수.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 준비서한테 원칙이야 예외야? 예외죠. 그래서 예외인 부담부 증여자 여러분. 그럴 때는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에서 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전액 증여세가 가지고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전액 옆에다 적어놔. 전액 증여세가 여기까지 맞는 말이야. 근데 항상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여기 항상이란 말이 틀렸죠. 항상. 왜냐면 이 배우자 간이나
직계 준비수간 부담부 중에는 이때는 이건 추정 규정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추정 규정이기 때문에 왼수지간이라도 채무를 인수했습니다라고 입증하면 그때는 부담부 증여를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이란 말이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이 못 되는 거죠. 틀렸기 때문에. 3번 공동소유 토지 소유 지분을 단순 분할 밑줄 단순 분할 지분의 변동이 없는 공유권의 분할 양도로 본다보다 안 보는 거죠. 형식적 소유권 이전이니까. 또는 공유자가 공유 지분 변경 없이 공유 토지 분할했다 다시 재분할한 거죠. 그럼 여기는 지금 단순 분할이니까 단순 분할, 단순 재분할 밑줄. 여기서 단순 분할과 단순 재분할은 지분의 변동이 없죠. 지분의 변동이 없을 때는 양도를 보지 아니한다는데 여기 본다 그래서 틀린 말이죠. 그래서 3번도 틀린 말이죠. 4번 도시개발법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자 밑줄 환기 처분으로 인한 지목이나 지분의 변경 또는 보류 충당 밑줄 양도를 보지 않는 대표 선수죠. 근데 여기는 양도로 본다 그래서 틀렸죠. 본다가 아니라 보지 아니한다가 맞는 말이죠. 5번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교환으로서 자 밑줄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 전체 면적의 50%가 아니죠, 여러분. 20%죠, 20%. 그래서 여기서 틀렸네요. 을 초과하지 않을 때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여기는 맞죠. 보지 아니해서 맞는데 50%가 아니라 20%죠. 그러니까 분할 전과 분할 후의 면적 차이가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거 5번 좀 정리해 두시고요. 역시 뭐 양도의 개념은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6번이죠. 자,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밑줄 별표 3개짜리죠. 자, 요건을 충족했죠. 비과세 요건 충족해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요 밑줄죠. 비과세를 적용되지 않는 경우, 즉 과세되는 경우죠. 과세되는 경우이다. 틀린 거 물어봤죠. 그러면 1번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적에 소재한 주택은 비과세를 안 해주냐? 아, 1번이 틀렸죠. 취득 당시 조정 대상적인 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취득 당시 조정 대상적일 때는 비과세 해주되 2년 이상 보유는 물론이고 앤드 2년 이상 거주가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취득 당시 여기 취득 당시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조정 대상적인 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요건이 추가되는 거죠. 안 해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로 답이 되죠. 2번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은 주택 저거 이거 뭐죠? 미등기 양도죠. 미등기 양도 안 해주죠. 3번 주택을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밑줄 매매 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질 거래가가 어떻게 했대? 다르게 적었대. 이거 뭐죠? 저거 허위 신고죠. 허위 신고에 비과세 안 해주죠. 이때 꼭 적으세요. 이때 과세가 되는 가액은 과세가 되는 세액은 둘 중에 어떤 금액? 적은 금액 10벌 적거나 큰 금액이 아니라 적은 금액을 과세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4번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 양도 당시 실질 거래가액의 합계액이 얼마 초과? 밑줄 9억 초과. 무슨 주택이죠? 고가주택이죠. 고가주택 비과세 안 해주고 과세가 돼. 여기는 안분 계산 꼭 적으셔야 돼요. 과세가 되는 양도책은 전액 과세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안분 계산하죠. 이때 안분 계산하는 건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5번 1세대가 주택이나 또는 주택가 앤드죠. 그리고 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 조합 입주권 밑줄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 또는 올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공급 계약이나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을 취득한 뭐 분양권이죠. 그래서 주택을 양도했는데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조합원 입주권이나 올해 취득한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요때 요 입주권과 분양권도 주택으로 봅니다. 우리 세법은 양도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2주택자가 되는 거죠.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걸 보기 때문에 비과세를 안 해주는 거죠. 물론 비과세가 되는 예외도 있음. 예외도 있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칙을 물어봤기 때문에 비과세 안 해주죠. 자, 요 정도라고요. 다음 문제 풀까요? 자, 다음 문제 37번이 되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양도채 계산 이제 별표 3개 아주 단골 손님 중에 하나죠. 양도채 계산 별표 3개 설명이다. 틀린 거 딱 쳐버리면 되죠. 그럼 1번 양도와 취득 시 실질 거래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당연히 양도가 취득가 밑줄 실질 거래가액이죠. 저거 대원칙이죠. 양도자나 세무서장이나 양도채 뭘로 계산하라? 실질 거래가액이 원칙이죠. 근데 여러분 밑줄 누가 관할 세무서장 밑줄 주셔야 돼요.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가나 취득가가 뭐야? 밑줄 추계조사. 추계조사는 항상 누가 하는가? 여러분 세무서장이 하는 거예요. 이거 가끔가다 오해하는 분이 계세요. 추계조사는 뭐 아무나 하는 건 줄 알아. 추계조사는 세무서장만이 하는 거야. 양도자는 못합니다. 그래서 세무서장이 양도가 또는 취득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인정할 수 없어 추계조사할 때 추계조사 결정 경정법 여러분 몇 가지죠? 네 가지죠. 매, 감, 환기. 요거 확인하셨죠? 매감, 환기. 다만 환산 취득가 글자대로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사용하는 거고 양도가액을 추가할 때는 환산가액 사용할 수 없다는 거 확인해 두셔야 되겠죠? 근데 3번이죠. 밑줄 양도자죠. 밑줄 쳐 여기. 여기는 납세무자죠. 2번은 세무서장이고 3번은 납세 의무자야. 그래서 납세무자 동그라미 어느 당시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 확인할 수 없대. 이때 사용하시는 방법 여러분 매감환이죠. 근데 뭐가 나왔죠? 기준시가. 이게 틀렸죠. 기준시가는 세무서장이 추계조사할 때만 나오는 거야. 밑줄 쳐. 기준시가는 추계조사할 때만 나오는 거고 양도자가 할 때는 양도자가 할 때는 기준시가가 못 나온다고 여러분. 그래서 기준시가가 나와서 틀린 말입니다. 답은 3번이죠. 그래서 꼭 2번과 3번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차이점. 자, 4번. 취득가액을 밑줄 뭘 하면 실가를 한답니다. 즉 취득가액 실질 취득하라면 그때는 기타 필요금을 밑줄 쳐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나오죠. 즉 실질 취득가액의 짝꿍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입니다. 그런데 취득가 이외의 실가로 한다. 취득가액을 실질거래가 이외에 가해 밑줄 쳐 실질거래가 이외에 가해 저거 매감환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취득가액을 매감환기라면 그때는 짝꿍으로 누가 나온다면 밑줄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오죠. 그래서 짝꿍 잘 찾아가셔야 됩니다. 5번 환산 취득가액 밑줄 취득가액 추계할 때만 적용하는 거죠. 써져 있잖아요. 취득가액 환산한 거니까 취득가액 추계할 때는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양도가액 추계할 때는 적용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란 거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이미 앞에서 봤죠. 자, 이제 38번이네요.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이죠. 밑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 별표 2개. 뭐 올해도 얼마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는 개수를 물어봤죠. 몇 개인가?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 1번 조합원으로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 밑줄 쳐. 조합원 입주권이 나면 반드시 조합원으로부터인지 조합원으로서 취득한지 확인했죠. 그러면 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승계 조합원이고 승계 조합일 때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X. 안 해줍니다. 공제 대상 아니죠. 자, 상가와 부수토지죠. 그러면 몇 년 보여야 되죠? 3년 이상을 보여야 돼요. 근데 2년 역시 X. 줘야 되죠. 자, 4년 보이네요. 3년 이상 보였죠? 근데 밑줄 미등기죠? 무조건 안 해주죠. X. 자, 리을 3년 보유한 등기된 비상. 그러면 3년 보유했고요. 등기됐으니까 토지면 무조건 부동산 공제 대상이죠. 그래서 리을은 공제 대상이죠. 뭐라 하더라도 밑줄 비사업용 토지라 하더라도.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미음이죠. 1세대 1주택 3년 이상 보유 밑줄 무슨 요건 충족했죠? 기본적으로 비과세 요건 충족한 거죠. 근데 비과세를 적용하고 못하고 못 받고 양도 과세가 될 때 밑줄 고가주택과 다른 토지 당연히 공제 대상이죠. 잡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비읍 양도소득세율이 할증과세가 된 조정 대상 2주택 이상일 때 자, 이렇게 조정 대상자는 2주택 이상이 해당이 돼서 무슨 과세가 되면 할증 과세했던 얘는 할증 과세뿐만 아니라 특별 공제도 못 받죠. 특별 그래서 여기는 X. 그럼 지금 뭘 물었죠? 받을 수 있는 걸 물어봤으니까 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리을과 미음 두 가지밖에 없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죠. 두 개가 되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제 39번 갑시다. 자, 소득세법상 국내에 있는 자산을 2021년 6월 1일 날에 양도했다면 이후에 양도했답니다. 그때 양도소득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이죠. 밑줄. 요거 양도소득세를 물어봤죠. 밑줄. 자, 언제 양도했다? 밑줄. 6월 1일 이후죠. 6월 1일 이후에. 그래서 6월 1일 이후에 양도한 양도소득세를 물어본 거죠. 다만 이때 분양권은 올해 취득한 거죠. 그리고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마라. 여기 나온 것만 갖고 조건 따이라고. 꼭 공부 못한 인간들이 꼭 주어지지 않은 조건 갖고 시비 걸어요. 자, 1번 보유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 등기된 상업용이죠. 자, 등기니까 미등기 양도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상업용 건물은 저 부동산이죠.
그럼 부동산 이때는 보유기간에 따라서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가 되는 거죠. 50%가 아니라 1년 미만일 때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가 되는 거죠. 물론 2년 이상이 되면 누진세로 가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이다. 왜 틀렸다? 50이 아니라 40이 된다. 자, 2번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원 입주권. 자, 밑줄 조합원 입주권 역시 6월 1일 이후에 양도할 때 1년 미만은 몇 프로죠, 여러분? 70%죠. 70%. 그래서 100분의 50이 아니라 70%가 되는 거죠. 자, 3번 보유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이죠. 자, 주택인데 1년 이상 2년이면 올해부터 6월 1일 이후부터는 몇 프로가 되는지 여러분? 60%죠.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60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도 틀렸네요. 자, 4번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분양권. 여기 동남이 요 분양권 올해부터 올해 취득한 거죠. 올해 취득한 분양권을 언제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양도할 때는 2년 이상을 보였더라도 이때는 무조건 60%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4번이 옳은 말이네요. 4번. 그래서 요거 꼭 체크해 두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분양권은 절대 누진세율이 안 나옵니다. 절대 누진세율이 안 나요. 즉 부동산 등이나 주택가 조합원 입주권은 2년 이상을 보면 다시 한번요. 일반적인 토지 건물인 부동산과 주택가 조합원 입주권 2년 이상을 보유하면 누진세율이 나오지만 분양권은 2년 이상을 보여도 60% 적용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번 별표 3개짜리죠. 자, 미등기 건물에서 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 이때 100분의 70이죠. 60이 아니라 70. 그래서 옳은 거는 몇 번 여러분? 4번밖에 없네요, 여러분. 그래서 마무리해 두시고요. 다음 문제예요. 40번이죠. 자,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죠. 밑줄 예정신고 납부. 그래서 여러분 이번 1회 때는 제가 강조했던 부분만 시험에 나왔다는 거. 그래서 뭐 여러분 혹시 16개 다 맞지 않았을까 그런 걱정도 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쓸데없는 걱정이겠죠. 자,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그러죠. 하여튼 여러분 예정신고 납부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되죠. 자, 1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 밑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양도한 거주자. 즉 양도소득세 납세는 당연히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거죠. 물론 다만 외국법인 발행 주식이라든지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의무에서 제외합니다. 확인하시고요. 여기까지 실전에서 나올지는 조금 의구심이 들지만 그래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해도 예정신고 의무가 여기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그래서 바로 1번이 틀린 말서 정답이 되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1번이 틀린 걸 확신하면 굳이 2, 3, 4, 5번 들어갈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어 못 믿어? 나도 나를 못 믿죠? 그러니까 들어가 봐야 되겠죠. 2번 부동산 양도했다. 그럼 여러분 양도에 속한 달에 말일부터 몇 월 이내죠? 2개월 밑줄 치세요. 양도에 속한 달에 말일부터 2개월. 이게 원칙적 예정신고 기한이죠? 맞죠. 다만 예외적으로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구현의 토지 매매로서 자 밑줄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 청산했죠. 밑줄 그럼 대금 청산이 현재 아직 허가를 받지 못했으니까 요 날은 무효. 그리고 나중에 뭘 받으면 허가를 받으면 유효. 그래서 그때는 허가일 균이죠.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2월 이내다는 거 확인해 두셔야 되겠죠. 요거는 예외죠. 예외. 그래서 앞에 거는 원칙, 뒤에 문단은 예외를 물어봤다는 걸 여러분 눈치채셔야 되죠. 자, 3번. 요것도 역시 예외네요. 밑줄 부담부 증여인 경우로서 채무에게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 양도를 보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 부분은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인데 이때는 양도에 속한 달의 말부터 자 3개월 동그라미 3개월 이내 예정 신고 납부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바로 2번과 3번은 예정 신고 기한 원칙과 예외를 물어봤다는 거 확인해 두셔야 되겠죠. 자, 4번. 예정 신고 기한 이내에 예정 신고를 하지 않았던데 미쳤죠? 예정 신고나 예정 신고를 하지 않았다 뭐야? 무신고죠, 무신고. 근데 확정 신고까지 과세표 신고를 했다면 밑줄 확정 신고는 했대. 그러니까 예정 신고 때는 신고를 안 했지만 확정 신고 때 신고했다. 그러면 이때는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가 되는 거죠? 20%가 되겠죠. 밑줄 무신고 가산세 20%죠. 그놈의 몇 프로를 50%를 감해주죠. 맞는 말이죠. 4번도. 자, 5번. 예정 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즉 이미 예정 신고와 관련해서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 때렸어. 근데 얘가 계속해서 확정 신고 때까지 계속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수정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는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적용한다. 적용하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 가산세는
두 번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에 대해서 때렸으면 더 이상 또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답은 앞에서 나왔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이번 부동산 세법 모의고사 해설 강의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몇 개 맞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틀린 거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여기 나왔는 것은 올해 나온 거는 지금 반드시 맞아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꼭 좀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해설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